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만약에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온 전광판이 다 꺼지고 깜깜해진다면, 혹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정전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놀라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전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대비해서 이러한 훈련을 했었는데요. 민방위 훈련으로 한 것은 국내 최초인 만큼 그만큼 정전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전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좀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최근 들어서 블랙아웃의 해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 블랙아웃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대안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네. 저는 원래 더위를 잘 안 타는데 네. 요즘엔 더워서 저도 잘 때 이제 에어컨을 좀 켜고 자는 편입니다. 네. 뭐 어떻게 좀 더위 많이 타세요? 예, 저도 더위 많이 탑니다. 워낙 많이 날씨가 더워져가지고요. 작년보다도 더 많이 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전력난과 관련된 이런 위기감이 계속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좀 조사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셨을 텐데 얼마나 좀 지금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 실제로 최근에 전력난에 대해서 먼저 이슈가 된 게 지난 한 6월 7일에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력 예비율이 400만 킬로와트 이하가 되면은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그리고 주식경제부에서 이제 위기 단계를 발령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6월 7일 날 가장 처음에 이제 관심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400만 예비율이 400만 킬로와트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 날 또 한 번 그게 발령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저희 뭐 얘기했듯이 에어컨이 가장 큰 주 원인이고요. 특히나 하절기 때는 에어컨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동절기 때는 또 이제 그 난방기 수요 때문에 그렇게 전력이 이제 많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로 작년보다도 지금 더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급은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요즘 상황에서는 그 보령 화력 발전소가 좀 뭐 고장이 나서 지금 뭐 설비를 이제 뭐 충원을 하고 뭐 이렇게 고치고 그래야 돼가지고 좀 그런 어떤 그 공급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 특히나 요즘에 지금 전력난이 훨씬 더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익 광고도 많이 내죠. 절전을 하자 그런 것도 내고 엊그제는 이제 대책 훈련도 2시부터 뭐 2시 20분까지인가 그렇게 대책 훈련을 하고 다 이제 소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전날에 또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력 사용량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은 편인가요? 아까 이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그만 나라지만은 경제 성장을 정말 가파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처럼 그렇게 좀 경제가 좀 낙후된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킬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명동 같은 데를 보시면은 에어컨을 빵빵 킨 다음에 문을 다 열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력 소모가 상당히 높고, 특히나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10년 전이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도 냉난방기 이후에도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상식선에서
뭐 생각을 하시면은 그만큼 전력기기가 급속도로 그렇게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 수요 예측이 조금 부족했어서 그거에 어떤 그 수요를 못 맞춘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력난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 좀 이어지는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건가요? 정부에서 공급을 좀 늘리면 이게 또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예, 물론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그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모두 다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예.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거는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대체 에너지가 뭐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력을 이제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어떤 정책은 못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하나 지으려고 예. 하면 몇 년씩 걸리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짓는 동안에 벌써 수요량이 엄청나게 또 급증을 하게 되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 광고도 나오고 해서 이 전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수요를 줄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절전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인 대안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제시를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일단은 스마트 그리드가 어떤 건지 좀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스마트 그리드의 기본 개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이 네. 충전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 필요할 때 그 전력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전기 기기를 사용할 때로 접목이 되면은 뭐 전기가 뭐 필요 없을 때 밤 시간에는 그 전력을 비축해 뒀다가 네. 전력 사용이 정말 많은 그 시간에 그 비축된 그 전력을 그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 저장하는 거를 송전을 하는 것. 그 일괄적인 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스마트 그리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가장 에어컨을 가장 좋은 예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낮에는 정말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어컨 사용량이 되게 많은데 예.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구현이 되게 되면 예. 전력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력 사용량이 너무 높다, 그리고 전력의 나중에 미래에는 그 시간대별로 전력 단가도 좀 이렇게 좀 뭐 연동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쌀 때, 말인즉슨 수요가 정말 많을 때는 에어컨 온도를 자동적으로 그 조절을 해서 원래 20도였던 거를 25도로 그거를 스마트 그리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전력량이 이제 좀 많이 뭐 여유롭다 이렇게 할 때는 다시 뭐 원하는 온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어떤 그 시스템들을 전력량 그리고 전력 단가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 시스템이 그 전력 소모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어떤 자동적인 그런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력료, 전기료부터 전기료, 좀 네.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력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그렇게 만약 구축이 된다면 전력난은 발생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됩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전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스마트 그리드가 상당히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렇게 좀 장점만 있는 건가요? 단점은 없습니까? 예, 분명히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예. 나온 게 벌써 한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기차랑 전력이랑은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전기는
그 어떤 안정성 중에서도 그 전기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차는 차라리 뭐 한 3시간 정도 그렇죠. 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고 보셔도 예,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그러다가도 전기가 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뭐 물론 IT 강국이기도 하지만은 석유화학 산업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디스플레이 산업부터 해서 뭐 섬유 산업, 뭐 건설 산업 뭐 이런 게 모두 다 전력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요. 근데 이거를 도입했을 때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전력이 전송이 될 거냐 하는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다 좋은 거고 누구나 이렇게 들으면 누구나 좋고 누구나 다 윈윈할 수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제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요.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안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단가도 이게 서로 이게 맞고 이게 수익이 나는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어야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조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정부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이런 전력난이 정말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떤 대책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뭐 저도 이제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어떤 특정 그 뭐 글로벌한 리서치가 그 시장 조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뭐 특별히 이제 미국에 요 그 스마트 그리드 쪽을 그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도 이제 수치를 봤는데 네. 이제 2009년에 이제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639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작년인 2011년도에 약 한 2002억으로 한 3배 정도 가까이 좀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그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8,700억 달러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또 한 4배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모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계속 좀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긴 있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장된 기업들 있잖아요. 예. 주식시장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매출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지 뭐 어떤가요? 예,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그 리포트에 그 언급한 종목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은 그 대형 업체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업체가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예. 이런 아까 거는 누구나, 말씀하신 예, 배터리 쪽 관련 누구나 다 아실 테고요. 예. 특히나 사실 그 스마트 그리드의 대표 주식은 LS 산전입니다. LS 산전은 이제 워낙 그 전력에 있어서 모든 거를 다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전력선이라든지 그 시스템이라든지 뭐 단말기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LS 산전은 뭐 예전부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한 기업이 더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 ICT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ICT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그 어떤 철강 생산에 어떤 그런 종합적인 그 시스템을 담당을 하는데요. 가장 그 스마트 그리드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 어떤 생산 시스템이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이 됐나, 그리고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런 어떤 그 솔루션들을 포스코 ICT에서 자동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제 통합 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서도 당장 어떤 매출 사업 부문이 따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부문이 있어서 그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예. 이제 그 구축되는 그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전력 그 솔루션을 좀 더 붙여가지고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알파의 매출, 그러니까 원래 100억이 매출이 있으면은
그거를 붙여서 뭐 120억, 13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포스코 ICT는 벌써 스마트 그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예.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에 대한 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또 실질적으로 뭐 지금 포스코 ICT는 이제 좀 매출이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나고 있다고는 했지만 예, 예. 그래도 상용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기대감만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예. 뭐 그런 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슈가 나올 때는 이제 관련 주식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어떤 정책과 그리고 정책이 그 언제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대감이 확 오르고 예. 다시 실망감이 확 빠지고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번에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정부의 정책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그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또 이제 이게 미뤄지거나 예. 이상하게 되면은 주가도 그때부터는 또 엄청나게 예. 이렇게 낙폭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정책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러면은 뭐 연구원님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탑픽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무래도 탑픽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ESS 장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LG화학과 삼성 SDI인데요. 혹시나 이제 그 종목들은 너무 대형주이고 네. 좀 다른 거는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매출로 이어지는 그 회사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포스코 ICT가 상당히 지금 벌써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포스코 ICT가 좀 유망하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포스코 ICT라는 것 때문에 또 포스코 계열사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포스코의 그 시스템만 구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우려감이나 어떤 뭐 의문점이 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저도 어떻게 먼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벌써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예. 그 기술력이 벌써 상용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에서 혹시나 이제 정부 주도로 나중에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거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ICT는 벌써 그 제주 실증장치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어떤 정부 정책에서도 어떤 그런 사업이 나오면은 충분히 포스코 ICT도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그 어떤 게 뭐 유망해 보이냐라고 하면은 LG화학과 삼성 SDI 이외에 포스코 ICT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뭐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 해법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대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니까요. 향후 관련 일정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랙아웃의 해법은 스마트 그리드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절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의 이슈 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